안녕하세요. 백혈병 한우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규정입니다. 오늘 백혈병 한우의 TV에서는 지난 글리백에 이어서 표적항암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표적항암제의 종류와 복용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예,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백혈병 한우의 TV 항상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의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네네네. 우리가 이제 컨텐츠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환자가 중요한 환자의 자기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이런 만성골수성 영상이라서 백혈병은 특히나 더 중요하죠. 예, 우리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만성골수 백혈병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에 맞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글리백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오늘은 글리백이 대표적인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데 네. 사실은 이후로 되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들에 대해서 저희가 글리백 이후로 출시된 약의 순서대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라셀입니다. 그 스프라셀은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맨 처음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스프라셀 말고 다른 이제 네. 항암제 예를 들면 뭐 글리백이나 뭐 타시그나나 그다음 수펙터 같은 약들이 안 들었을 때 내성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2차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3차, 4차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고요. 보통 하루에 한 알 보통 복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권장 용량은 100ml 한 알을 주로 복용하고 있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다른 약들 중에서 일단은 이제 음식 조절이 좀 필요한 식사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 지난 있는데 시간에 글리백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우리가 식사 도중에 식간에 먹든 아니면 바로 먹든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했었잖아요. 스프레스는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어도 되거든요. 좀 굉장히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알아볼 약은 타시그나입니다. 예. 그 타시그나는 그 글리백하고 같은 그 제약사에서 만든 이제 사실 후속약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스프라셀처럼 그 맨 처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첫 번째 1차 치료제로 쓰던 약이 안 들었을 때 2차, 3차, 4차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진단과 동시에 처음에 타시그나를 복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럼 다른 약을 복용하고 나서 내성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약을 선택했을 때가 타시그나에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용량이 하루에 2번 그리고 오전에 300ml 그다음에 저녁에 300ml 이렇게 2번씩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간 좀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기 2시간 전, 그 약을 복용하고 나는데 1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생활에 살짝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녁에 약을 복용할 때 뭐 회식이 있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조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치료제가 효과도 좋지만 또 그에 따르는 불편함이 조금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표적항암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네. 이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약을 복용한다는 거는 또 효과면이나 부작용 면에서 또 그만큼 또 환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슈펙트입니다. 그 스펙터는 맨 처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국내 제약사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희가 백혈병 한우의 TV에서 아니 뭐 그 국내에서 블록버스트 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글리백 같이 굉장히 매출이 큰 약에 기대가 컸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아성을 좀 넘지를 못했고 또 약간 아쉬운 게 원래는 맨 처음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았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임상시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2차 약으로는 쓸 수가 없고 지금은 맨 처음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펙트도 타시그나처럼 오전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하루 2번 두 번 하고 300ml가 보통이고요. 전후로 2시간씩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10시간 정도를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펙트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었고 뭐 그래도 지금 1차밖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표적항암제를 또 이렇게 출시?
어쨌든 약은 효과는 좋은 약이고요. 어쨌든 글리백보다 효과면이나 부작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이든 국내 제약사든 좋은 약이 출시되는 건 굉장히 환자들한테 기쁜 일이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국내 제약사에서 이렇게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나 그 복용하기 좋은 약들이 환자들한테 그 효과가 좋은 약이 많이 나오면 당연한 좋죠. 거죠. 왜냐면 국내 제약에서 이 글리백과 비슷한 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환자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고. 그럼요. 그리고 그만큼 약값도 저렴해질 줄여되니까 것 같고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외국심도 아니라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지금까지 글리백,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다음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은 조금은 돌연변이, 내성이 있을 때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아이클루시그입니다. 사실은 글리백과 그다음 후속약인 스프라셀, 타시그나, 슈펙트가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지만 T315I라고 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환자는 사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클루시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사실 우리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어쨌든 첫 만남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데 한 2달 동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서 좀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던 그렇죠. 약인데 그런 추억이 있죠. 이 약도. 약은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 복용하고 한 있고 그 권장 용량은 45ml거든요. 그리고 약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클루시그가 출시가 됐을 때 많은 기대를 가졌던 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쭉 글리백이든 슈펙트든 타시그나든 스프라이셀이든 이 표적 항암제로 치료가 잘 돼요. 근데 T315I라는 돌연변이에 있어서는 이 앞단의 약들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돌연변이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또 이식을, 고혈모세포 이식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클루시그가 출시가 되면서부터는 T315I라는 돌연변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거의 완치야. 이제 다 치료제가 나왔어. 이렇게까지 희망을 품었던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실은 글리백이 워낙 좋은 약이었는데 딱 유일한 단점이 T3이라는 염색체의 그 돌연변이였는데 사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건 사실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 부분 해결해 줘서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나는 권장 용량이 예를 들면 뭐 300ml, 300ml였는데 교수님이 가니까 400ml 처방해 줬어. 아, 맞아요. 그런 우리 그 상담도 좀 있어요, 한우에. 근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용량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300ml도 나오고 400ml 나온다는 거는 그에 따라 환자에게 용량이 더 고용량을 해야 될 환자도 있고 또 저용량으로 해야 될 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의료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그 일반적인 권장 정도이고 보통적으로 하는 거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그에 대해서 치료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백혈병을 내가 투병하고 있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는 뭐 400ml 먹는데 왜 나는 300이지? 아이클루시그 같은 경우도 15ml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0ml 먹는데 왜 나는 45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의 효과보다 또 부작용이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의 용량을 정할 때 몸무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몸무게 100kg하고 몸무게 50kg하고는 당연히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다 경구용 복용 먹는 항암제잖아요. 그 용량 조절에 가장 의사 선생님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의료진이 믿고 맡겨도 됩니다.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는 복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때에 거르지 말고 제대로 복용하자 이고.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치료 성적이 워낙 좋은데 이 치료 성적을 낮추는 게 용량 조절이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의료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해진 용량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이었죠. 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 글리백에 이어서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스펙트, 아이클루시그까지 현재 이 약들까지만 소개시킨 드린 거는 지금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약을 전제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고, 이 약에 있어서까지도 아직 내성이 생겼다던가 효과를 못 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만성고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입니다. 예, 만성고수 백혈병은 조만간 정복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어쨌든 앞에서 강조했지만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아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백혈병 진단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은 맞겠지만 그래도 치료제는 여전히, 특히 또 만성고수성 백혈병은 표적항암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지금은 모든 암의 가장 희망의 상징이 만성고수 백혈병이잖아요. 네네. 그게 계속 신약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서 강조했지만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자기관리도 중요하다. 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적항암제 드실 때 올바르게 제대로 정확하게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가 클린 시네마를 준비했죠. 저 좀 용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클린 시네마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개 프로포절 영상을 준비했어요. 예. 먼저 보고 우리. 그럴까요? 그러면 클린 시네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해왔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도 드릴 겸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멈췄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릴 겸 오늘 클린 시네마라는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아니 뭐 상담해봐서 알겠죠. 우리가 주로 보면 투병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치료 끝나면 뭐 하고 싶냐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주로 어떤 답변들이 주로 많아요? 아, 저한테는 여행? 여행이죠, 그렇죠? 기대하지 않은 답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맛있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의외로 많이 나왔던 그 답변 중에 하나가 가족들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화 보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화 볼 시간이 있고 영화 볼 비용이 있고 같이 갈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백혈병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항암 치료하고 조혈모색 베이식 바람에 면역력이 맞습니다. 떨어져서 네. 쉽게 감염돼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는 거 사실 엄두도 못 내는 네. 거죠. 사람들이 대중이 많은 곳에선 힘들고 특히 또 좀 밀폐된 영화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렇죠. 편이죠. 그 사실은 백혈병 환자들이 병실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원하고 난 뒤에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로 이제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그 조그마한 노트북 컴퓨터에 보든지 요즘은 최근엔 좀 이렇게 뭐 메가 TV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낫지만 하지만 항상 이제 이 로망이 뭐냐 대형 스크린에 뭐 서라운드 음량 시스템에 그다음에 그 팝콘에 콜라 아니면 주스 이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투병 중인 환자들이 더 그런 갈급함이 사실 있을 것 같아서 좀 백혈병이라는 그냥 특별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질환을 투병을 하는 시간도 길고 앓다 보니까 정말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행복이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지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극장 나들이를 해보는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굉장히 기대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영화관이라는 곳이 워낙 큰 곳이고 거기 어떻게 환자가 습득하겠어. 근데 이 전문가들하고 좀 계속 많이 만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좀 작고 그리고 네. 그 영화관의 객석에 사람만 적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사회공헌 기업에서 사실은 그 영화관을 통째로 네. 무균 작업을 한 거죠. 상영 2시간 전에 2시간까지. 가서
와서 우균 작업을 해주고 좌석도 다 이렇게 소독하고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설치하고 2회 정도 상영하고 저는 지금도 그때 라운지도에 같이 환자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영화관에 가서 또 영화 볼 때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아백혈병 이제 네. 있잖아. 태어나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족 엄마 아빠 같이 왔다고. 네. 소아는 치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친구가 8살인가 7살이었는데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왔었다는 그러한 리뷰도 있었죠. 근데 이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좀 중단이 돼가지고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화관도 이제 한 석상 3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30석이면 90만 원이면 200은 180만 원이죠. 무균이 작업하는 게 한 2,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한 1회 할 때마다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니까 그 소위 이제 백혈병 환자 가족 한 60명을 초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해봤을 때는 이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은 비용이었는데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재정만 좀 확보되면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네, 저희가 오늘 백혈병원의 TV에서 이 클린 시네마를 주제로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족은 저희가 봤을 땐 참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좀 일상에 심도 드리고 가족 간에 또 돈독한 그 투병과 간병에 지쳤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잠시나마 잊고 영화관에서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중단됐어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획 의도에 기획 취지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니면 기업체도 좋고요. 이러한 사업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클린시네마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치의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이러한 소규모 극장이지만 영화관이지만 제가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에 대한 확인을 받고 저희가 오시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그 클린시네마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들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소위 백혈병 환유 행사에 처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 환자나 가족을 아는 되게 좋은 하나의 통로였던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이 클린시네마를 다시 시작한다 했을 때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현재 투병 중인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곧 이제 클린시네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치료 잘 돼서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다시 좋겠습니다.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클린시네마 기획하신 분 어떠셨어요? 저는 곧 후원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원이 들어왔고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또 그때도 우리가 또 영상을 하나 백혈병원의 TV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제가 오늘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뭐 독지가나 아니면 사회공헌 기업체에서 뭐 서로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욕심도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겠구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후원이 들어와도 이 코로나19가 종식 안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백혈병 한우의 TV를 시청하시고 보시고 좀 유익하다, 도움이 되었다 이러신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혈병 한우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